오늘은 역사 침탈은 끝났다. 동북공정은 끝났다. 그런데 그 중공은 어떻게 해서 3000년 역사를 훔쳐갔는가? 매우 저로서는 마음이 좋지 않은 그런 심정으로 강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위 우리 역사가 중공에게 3000년을 뺏겼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평가해서 저희들이 책을 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북공정 백서입니다. 지금 제목을 제가 한중수교 30년, 역사침탈 20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한중수교가 30년 됐다고 해서 그걸 갖다 기리고 지금 떠들고 지금 난리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30년 중에 20년을 우리 역사를 침탈을 해가지고 3000년 것을 가지고 가서 자기 나라 국사로 만들었다는 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는 이 30년 동안 이 역사를 같이 사는 사람으로서 정말 피를 토하는 그런 심정으로 주변 몇 사람과 함께 낸 것이 동북공정 백서입니다. 자, 이 동북공정 백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첫째, 동북공정의 진행과 결과에 대해서 제가 한 900페이지 되는 책 중에서 600페이지를 썼습니다. 그 600페이지를 지금 되게 이런 내용인데, 저는 역사 침탈 단계를 갖다가 5개로 나눴는데 제 1단계는 뺐습니다. 왜냐하면 동북공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북공정 이전 단계, 그 다음에 동북공정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또 나눴습니다. 동북공정 1단계, 동북공정 2단계, 동북공정 3단계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한 동북공정을 어떻게 보완했고 이걸 어떻게 자기 역사로 만들었는가를 하고, 그리고 가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통틀어서 묻고 대답하고 한 것이 바로 동북공정 백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하늘에서는 동북공정에서 왜곡한 역사들, 훔쳐간 역사들을 어디다 발표를 했느냐면 동북사지라는 특별한 잡지를 만들어 가지고 학술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5명이 이 동북사지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논문을 실었습니다. 동북사지에 수록된 고조선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은 우시라 교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북사지를 중심으로 한 소위 고구리사에 관한 역사 침탈에 대해서는 고구리 고리연구소의 박승범 박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동북사지에 보면은, 또는 이 사람들이 훔쳐간 역사에 보면은 고구리 발해, 고조선, 부여만 그런 게 아니라 사만, 백제, 신라, 후삼국 이러한 것들도 전부 중국의 역사거나 또는 속국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분석한 게 동양연구소에 있다가 우리 고구리 고리연구소 연구원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박창규 박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발해 문제는 경상대학 명예교수로 있는 한규철 교수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현대사 만주 문제, 백두산 문제라든가 또는 간도 문제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종대학의 박선영 교수가 분석을 해서 논문을 한 편씩 실었습니다. 자, 이 책에는 용어 문제가 일반 다른 책하고 다릅니다. 고구리 고리연구소의 공식 견해입니다. 우리 연구소의 이름 자체가 고구리 고리연구소이듯이 책에서 쓰는 용어도 다르다는 겁니다. 첫째, 고조선은 고자에다 가로를 넣습니다. 요건 이미 제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되게 아실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책에 보면 제가 자세하게 썼기 때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고구려라고 여러분이 읽은 것은 고구리라고 한다. 고려라고 하는 것은 고리라고 한다. 이미 나갔습니다. 동북삼성은 만주삼성이라고 저희들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동북이라는 그 자체는
중원 또는 북경, 서안, 남경 이런 데를 중심으로 보고 그 동북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우리의 고조선이라든가 또는 발해라든가 고구리라든가 부여의 역사를 얘기를 할 때는 동북 삼성이라는 말은 옳지 않다. 기준이 우리는 거기가 기준인데 자기들이 말하는 중원을 기준으로 동북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만주라고 한다. 그 다음에 전국이라는 나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한, 위, 촉, 오, 제, 양, 진, 수, 당, 송, 원, 명, 청. 이거 두 글자 나라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말하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국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 쓸 겁니다. 수나라에 대해서는 수나라라고 쓰지 중국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여기서 위나라라든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원나라라든가 청나라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한족이 세운 나라도 아니고 그 앞에 나라의 정통을 이어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쓰지를 않고 그 전체를 얘기할 때는 영어의 차이나 프랑스, 이탈리아의 치나 이런 모든 세계가 쓰고 있는 치나라는 말을 쓸 겁니다. 모든 책에 저는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1911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처음으로 중화민국이라는 나라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화민국이라고 써줍니다. 그리고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생기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하나 설명을 넘어갈게요. 1911년에 중화민국이라는 나라가 생기는데 선문을 위주로 해서 멸만흥한이라고 그랬어요. 만주국을 멸망시키고 한나라를 부흥시킨다. 이게 신의 혁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화민국이라든가 중화인민공화국은 전혀 청나라를 이어받지 않았습니다. 청나라의 정신이나 그런 이어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과연 수나라와 당나라가 어떤 나라를 이어받았느냐? 한족들의 정권이라고 하는 남조를 이어받은 게 아니에요. 수나라가 어떻습니까? 북조예요, 북조. 그리고 그 북조를 또 이어받은 게 수나라를 이어받은 게 또 당이에요. 그래서 당태종이의 엄마 계통은 전부 북반민족들이에요. 물론 지금 당태종 자체의 그 족보도 제가 지금 캐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알고 보면 한족이라고 거기 나와 있지만 한족이 아니라는 얘기도 상당히 논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지금 내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용어 하나, 모든 학문은 한 단어의 개념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이걸 모두 소홀히 하고 있어요. 모든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을 때 고구리고리라고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동북삼성이냐 만주삼성이냐 중국을 뭐라고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간단한 문제인 것이 알지만 모든 논문이나 연구 성과의 결론을 한마디로 줄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동북공정 시리즈를 제가 이미 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맛배기로 여러분들에게 동북공정 시리즈를 했는데 오늘은 그 문제를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문제가 아주 핫한 이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BTS가 한국전쟁의 고난의 역사이다 이렇게 수상소감을 했었을 때 중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뭐 암의 탈퇴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건 한번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한복공정 지금 뭐 굉장히 떠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근거를 찾아가지고 제가 됐고 그 문제를 이미 동북공정 시리즈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다시 재론을 합니다. 그 다음에 김치가 중화인민공화국 것인가? 그래서 김치공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북공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한복공정, 뭐 BTS 공정, 손흥민 공정, 이런 김치공정, 한복공정 이런 것들이 막 일반화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는가? 오늘은 이 강의에서 이걸 집중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공정이라고 붙이고 있는가? 공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사전에는요, 프로젝트라는 뜻이 없습니다. 중국어에는 큰 프로젝트는 다 공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는 항목, 이렇게 중국어에서 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프로젝트라는 말로 일본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미국의 수능 교과서에 소위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 침탈이 스며들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버글로라는 팬사인회에서 왕이 이러니 큰절을 안 했어요. 다 큰절을 했는데 나는 중국식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이 중공식으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문제가 또 굉장히, 이거 얼마 됐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에 제가 중국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중국 네티즌 굉장했습니다. 보세요. 문화적 차이, 중국 남부지방은 죽은 사람에게만 무릎 꿇는 거야. 부모는 자식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 엄마한테 까불지 마라. 자기가 엄마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큰절은 식민지 문화의 근성이다. 식민지 노예는 모두 무릎을 꿇는다. 한국은 원래 중국 속국이다.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속국 한국은 종주국 중국에 오래전부터 무릎을 꿇어왔으니 전통이 된 모양이구나. 이해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또 댓글을 달면 수만 개의 좋아요를 받습니다. 막 난리예요. 들끓었어요, 이게 사실은. 지금 여러분이 작년 문제인데 벌써 2절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불과 며칠 전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한복 문제가 터집니다. 또 터졌어요, 이 문제가. 도대체 한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사이에 왜 이런 문제가 이렇게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가? 이 문제가 이번 시간에 이제 주제입니다. 자, 대선 후보들도 한번 보세요. 대선 후보도, 자,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가 중국 정부와 역사 공정이다. 역사 공정이 동북 공정이에요. 원래 역사 공정을 해먹고 최근에 다시 문화 공정이라는 것으로 했다. 이렇게 들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한 발 더 나갔어요. 고구려 발해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럽고 찬란한 역사다. 한복 얘기를 했는데 한복과 연결도 안 시키고 그냥 고구려 발해는 찬란한 우리 문화다고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역사를 중국에 예속 편입시키는 동북공정의 일환이라고 밝혔어요. 그럼 이게 동북공정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한복이. 캠프에서나 이거 알고 있었을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역사공정이라는 말은 무엇을 뜻는가? 그것과 문화공정은 어떻게 연관되는지 캠프에서 지금 당장 토론에 내가 만일 내가 패널이라면 질문할 겁니다.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그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그것은 책에 다 있으니까. 그리고 이미 제가 유튜브 강의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동북공정 백서에 정말 자세하게 제가 썼습니다. 대부분 저쪽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중국의 책들, 중국의 교과서들, 중국의 포털들,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못 했어요. 근데 대선 후보들 간에 유일하게 우리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국 당국에 말한다. 한푸가 아니라 한복이다 라고 밝혔어요. 그런데 이렇게 썼어요. 중국 최대 포털 누리집인 바이두 백과사전이 한복은 한푸에서 기원했다는 잘못된 정보를 노출하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보좌진이라도 이것은 그쪽 바이두를 찾아보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다시 대선 토론회가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정말로 바이두 백과사전에서 이 바이두 백과사전이라는 데는 15억이 보는 그런 포털입니다. 한복을 한푸에서 기원했다고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주었는가? 네, 됐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 한번 검색을 해보자. 그 자리에서. 그러면 이제 들어가 가지고 검색을 합니다. 한복을 검색해요. 한복을 검색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보세요. 한복을 쳐봤어요, 제가. 한복을 쳤더니
조선족 복식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보면 동의어 한복은 일반적으로 조선족 복식을 가리킨다. 이래 놓고 한복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포털 백과사전에서 그 항목을 없애버린 거예요. 감춰버린 거예요. 그 대신 여기만 한복만 치면 조선족 복식으로 가는 거예요. 조선족 복식으로. 그런데 조선족 복식도 2월 6일 날 제가 검색해보고 2월 12일 날 검색해보는데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포털에 나온 백과사전도 우리나라 네이버나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백과사전이 두산백과가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그건 절대 못 바꿉니다. 이건 누가 그런 거예요? 바이두 백과사전 편찬위에서 바꿨을까요? 다 중국 공산당이 하는 거예요. 백과사전도 바꿔버려 하루 만에 바꿔요. 예. 자, 한번 봅시다. 한복에 가니까 느닷없이 조선식 복식으로 나오면서 한복은 조선족 복식과 일반적으로 같다 해놓고는 2022년 2월 6일 날 검색을 해보니까 조선족 복식은 중국 조선족의 전통 민속으로서 중국 국가급 비물질 문화유산의 하나다. 다시 말하면 한복이 조선족 복식이 거기에 무형문화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와요. 그러면서 쭉 설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2008년 6월 7일에 제2차 국가급 무형문화재 유산 명단에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12일 날 검색을 해봤어요. 오늘 14일이죠? 그러니까 12일, 이틀 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또 달라졌어요. 조선족 복식, 그러니까 물론 한복을 쳤죠, 저는. 한복을 쳤는데 조선 복식이 나오고 아까 말한 대로 한복은 일반적으로 조선식 복식을 한다고 해놓고 여기서 보세요. 중국 조선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것도 굉장히 단어 하나가 중요한 겁니다. 그걸 중국 공산당에서 모든 걸 컨트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족을 갖고 얘기를 하면 뭐냐면 그 사람들은 남북한 모든 종족을 조선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경내에 있는 사람들은 중국 조선족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 민족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민족 하나에 들어가는 겁니다. 중화민족에 민족이 다 들어가서 또 민족을 형성한 거예요. 다 다른 민족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 같은 United States of Nation인데 자기는 중화민족이라는 거 해가지고 민족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런 민족들을 합한 정치체제로서의 국가 이름은 괜찮은데 중화인민공화국 좋아요. 중화인민공화국 인민에 조선족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그 민족을 하나 만들어서 조선족이 자기 민족이라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민족이라는 언어라든가 이런 거 다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될 수가 없는 건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싹 뺐어요. 지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한복 치면 딱 이 장면이 나옵니다. 모르겠어요. 이틀 만에 또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백과사전이 이렇게 바뀝니다. 백과사전이. 거기 보면 보세요. 조선족의 전통적 복식으로 순결하고 선량하고 고상하고 신성한 백석 위주고 얘가 쭉 나가서 조선족들은 이게 백이민족이라고 칭한다. 이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도대체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나는가? 자, 여기서 보면 중화인민공화국이 감추어버리는 한복을 보면 문화공정, 동북공정으로 한 대선 후보들의 비판이 정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논란을 가장 피하고 있고 있는 또 조선족 동포들, 이것도 또, 자, 이분 문제를 CBS하고 몇 군데서 다뤘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이렇게 하면 자꾸 문제를 일으키면 결국은 그쪽에 살고 있는 수십만 명의 우리 조선족 동포들이 피해를 입는다. 그거 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그 조선족 동포들이 이 한복이라 이런 동북공정을 가지고 우리 역사 3000년을 뺏어갔던 걸 모릅니다. 우리 국민도 모르는데 동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동포들이 알면요, 우리보다 더 화냅니다. 더 분노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오늘 강의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화인민공화국
소위 그 정치 체제 안에서 그 국민으로, 인민으로 살고 있는 부분에게도 우리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복 가지고만 그런 게 아니다 하는 문제를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나는 그분들이 이해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제가 가서 만나봤을 때 우리보다 결코 뒤지지 않는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기들은 한복을 자기가 유지하고 있고 문화의 자긍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서 살던 사람들이 설에 한복을 입기 위해서 연변으로 가서 옷을 이틀씩 걸려서 해오고 이런 걸 저는 눈으로 봤습니다. 나는 그런 분들에게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이분들 피해를 입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분들도 제 오늘 강의를 듣고 나면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리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발톱을 감추고 한복을 가지고 동북공정과 같은 우리 역사를 침탈 했다는 것을 알려고 들어가서 한복을 찾아봤는데 한복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중국 조선족, 인제는 조선족 복식만 갖고 나오니까 비판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도 지금 딱 들어가서 우리가 언제 한복이 한푸라고 그랬어? 증거 내놔봐. 그러면 이제 쳐고 들어가면 없는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이미 다 화면 캡처를 해가지고 또 내용을 번역해서 이렇게 동북공정에 써먹고 있다는 것을 자세하게 밝힌 책이 바로 동북공정 백서입니다. 그러면 그 책 안에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한복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이거 없어졌어요. 불과 며칠 만에 열흘 전에 있었던 것이 지금 없어지고 조선족 복식으로 가버린 겁니다. 물론 그때도 조선족 복식, 일반적으로 조선족 복식을 얘기한다. 이거 있었어요. 그런데 요것만 나오고 이걸 싹 없애버린 거예요. 싹 없애버리고 이것만 딱 나타냈는데 이거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자, 여기 제가 번역해 놨습니다. 이거. 한복, 조선 한국어는 이렇게 한복으로 쓴다. 그래 놓고 고대 신라 왕국에서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왜 신라 왕국에서 시작됐다고인가? 이건 고구리 것에 오지 않았다는 걸 딱 들어가는 겁니다. 이따 내가 분석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왕건의 고리국, 그 다음에 조선왕조. 이 시기에 조선민족의 본토 복장으로 중국 한복을 통해서 발전했다. 중국 각 시대의 복장의 특색을 받아들여 마침내 조선 초기의 형태를 갖췄다. 이것을 본 겁니다. 그 안철수 후보가 이걸 본 겁니다. 이걸 본 건데 지금 들어가면 이게 없어졌다는 겁니다. 없어졌는데 증거를 대라고 그러면 누구한테 가야 돼? 저한테 와야 됩니다. 왜냐? 이 책에는 이걸 다 제가 분석을 해서 화면 캡처까지 했습니다. 제가 이건 뭐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예, 화면 캡처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칭 유래. 자, 이것도 원래 고리옷이라고 한다. 이건 왕건의 고리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동북공정이 들어갑니다. 역사에서 조선 반도에는 이전에 마한, 진한, 변은이라는 세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조선족은 스스로 삼한민족 또는 삼한조선이라고 불렀다. 자, 이건 삼한으로 우리의 민족을 묶어가기 시작합니다. 조선민족은 또 한민족이라고도 부르기 때문에 자, 보세요. 한국을 때 한민족입니다. 한복을 때 한입니다. 한국과 조선의 정부 측 학술계에서는 정식으로 한복이라고 부른다. 자, 한복은 한민족, 함족은 삼한, 그리고 우리는 삼한의 자손, 마한, 진한, 변선의 자손으로 만들므로 인해서 우리 역사에서 고조선, 옛조선, 그 다음에 부여, 고구리, 발해가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자, 삼한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두백과에서 삼한을 제가 찾아봤어요. 삼한을. 그럼 여기서 뭐냐면 남쪽에는 마한, 진한, 변한을 합해서 삼한이라고 그러고 이게 지금 이른바 한민족이라고 우리가 하고 있어요. 한자. 그걸 앞으로 우리가 진짜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민족이냐 물어봤어요. 한민족이요? 그 다음에 북한 가서 물어보면 조선민족? 그 다음 고려인? 이거 하나 제도 안 해놨어요. 지금 우리 학계에서는. 예. 자, 그러면 보세요. 삼한이라 부른다. 그러면 북쪽은
대동강 이북은 당시 조선반도 북부에는 한사군이 있었다. 그래서 낭낭이는 또 진번 임돈 한사군이라고 한다 해가지고 그 당시 지금 이것은 바이두 백과에 나온 사진 2장입니다. 걔들은 어떻게 설명하냐 한번 보세요. 마한, 진한, 변한 이게 지금 한국과 조선인민공화국의 선조고 그 북쪽은 대방군, 낭낭군, 옥저, 예 이런 것은 전부가 다 지금 현재 중화인민국 선조들의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역사 왜곡을 지나서 역사 침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한복이라는 말로 해가지고 우리는 사만이다. 마한 진한 변의 후손이고 위에 한사군에 있었던 땅은 너희들의 역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조금 설명을 더 볼까요? 마한은 중국 지방 정권인 부여 사람에게 평탄되었고 온조가 내려와서 백자를 세워요. 그러니까 뭡니까? 온조다, 그 다음에 부여다, 이것은 중공의 역사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와서 백제를 세웠기 때문에 결국 백제라는 것은 자기 역사고 결국 중국 당나라의 신하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다. 예. 그리고 백제에는 웅진도독부를 세워서 자기들이 다 관할했었던 땅이다. 그 시기에 나중에 전삼국시대라고 하는데 백제와 신라는 서로 다른 민족에 속한다. 철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학문적으로 다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북공정 백서에 박창우 박사가 자세하게 분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논문을 보면 그쪽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아마 자세하게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저쪽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응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연구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고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다는 거냐? 대한민국의 한은 조선왕조 말기 국호인 대한제국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건 거기 걸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대한제국이라는 나라 이름은 바로 고대 사만연맹에서 비롯되었다.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분들 아니다 할 거예요. 한이라는 크다는 뜻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이쪽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여러분이 비판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에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세요. 예. 현재 조선민족 구성은 스스로 사만의 자손이라고 하고 부르고 이것은 마치 중화민족이 화인들이 스스로 여망의 자손이라고 한 것처럼 사만이다. 지금 사만, 마한 진한의 변환에다 우리가 꽉 묶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에 있었던 한사군, 그 다음에 부여, 고구리, 발해, 고조선 이것은 우리 역사가 아닌가로 딱 하는 것이 한복에서 나오는 겁니다. 한복이라는 그 하나에 이와 같은 엄청난 역사 침탈의 내용이 스며들어 있고 이것을 이미 일반화시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복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왜 동북공정에서 한복 문제를 다뤘겠습니까? 이미 다뤘잖아요. 바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사 발전, 조기, 삼국시기, 왕시, 이시조 딱 보세요. 여기도 보면 삼국시기라는 건 신라 말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왕시고 이것만 우리 역사예요. 한복에서는 여기 어디에도 제가 전번 강의할 때는 고구리에서 강의가 한복이 유래됐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건 이미 다 날아간 거고 지금 그쪽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삼국시기, 신라, 그 다음에 왕시고리라고 딱 합니다. 그 다음에 이시조선 요것만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다. 좀 설명을 제가 번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보면 조선민족은 중원왕조를 본받았고 복식 문화도 중원한족의 복식을 흉내낸 것이다. 중원한족 복식 문화를 대량 흡수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결국 중화문화, 지금 자기가 중화민족으로 지금 하고 있고 중화문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자기 민족에게 맞게끔 흡수한 것이지 그 모든 한복은 중화문화에서 온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마한 진한 변원의 후손이지 고조선, 그 다음에 고구리, 부여,
발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이 한복란에 백과사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들고 일어나니까 그 문제가 들통이 날까 봐서 그걸 감춘 거예요. 제가 아까 보였죠. 감춰버렸기 때문에 언제 그걸 내놓을지 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어쨌든 간에 여기에 봤을 때 어디를 봐도 고조선 부여 고구리 발해는 없습니다. 마한 진한 변환만 너희들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복도 보면 조선의 관복은 아주 정교한데 이것은 명나라에서 비롯된 것으로 명나라 태조가 내린 옷 가운데 하나다. 자, 내립니다. 실제로 옷을 내려요. 그 있어요, 사례에.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 우리 조선의 모든 정체성은 명나라 속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아무리 봐도 이 한복이라는 것을 보면은 고조선 부여 고구리 발해가 사라져 버렸어요. 예. 이것은 왜 그랬을까? 왜냐? 그들은 20년, 불과 20, 30년 사이에 고조선 부여 고구리 발해를 완전히 훔쳐다가 중국 역사로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 두산백과에는 보면 우리나라 우선 고구려부터 시작하고 고조선까지 올라간다. 제가 이미 강의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들이 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아, 그래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이 소위 그 백도백과에 나온 고조선 부여 고구리 발해가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떻게 자기들이 자기 역사로 만들었는가 다 드러났고 다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밝히고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뺏겼고 걔들은 어떻게 공산당이 전 거국적으로 전당적으로 이 역사 침탈을 해왔고 그걸 우리나라는 왜 못 막았고 지금 상황이 어떤가 하는 모든 것을 밝히는 것이 바로 동북공정 백서입니다. 그래서 그냥 백서만 내봤자 보지도 않습니다. 읽지도 않습니다. 학자들도 안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책을 냈을 때 500권을 내가지고 10년 가도 다 안 팔릴 겁니다. 그래서 팔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책을 내가지고 책 값을 얼마를 매기는지 아세요? 동북공정 백서 900쪽짜리예요. 책값을 100원입니다. 책값 100원. 100원짜리 책 보셨어요? 900페이지가? 지금 동북아 역사제도 책을 만들어서 팔아요. 무료로 안 나눠줘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모든 국민들이 봐야 된다. 모든 학자들이 봐야 된다 해서 100원을 매긴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그 100원은 우리 고구리 고리연구소에서 부담합니다. 100원이 부담이 되신 분들은. 그래서 100원을 했어요. 그래서 동북공정 백서 발표회를 2월 28일 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동북공정이 실시된 때가 2002년 2월 28일이에요. 그러니까 딱 20주년 되는 날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6.25 사변이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가 70주년 기념 사업도 하고 기념 강연도 하잖아요. 그럼 우리 역사를 3000년 뺏긴 그런 역사가 있다면 뭔가 해야죠. 왜 우리 이렇게 했느냐? 뭐 일본 사람 같으면 배를 가르고 하겠죠.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적어도 20년 동안 뭐 했는가 백서라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백서라는 건 정부에서 국민에게 하는 리포트예요. 근데 왜 민간에서 개인이 몇 명이 모여서 이 백서를 내야 됩니까? 안 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백서를 발표를 합니다. 2022년 28일 날, 월요일 날입니다. 13시부터 18시까지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고구리 고리연구소 주최로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학술대회 하면요. 지금 학술대회에서 제가 50명이 참석하는 학회는 거의 없습니다. 20명, 30명, 발표자이다 몇 명.
지금 우리나라의 학회 사정입니다. 그래서 발표를 해도 오질 않아요. 참여를 하질 않아요. 예, 그래서 이 주제 발표를 제가 1시부터 제가 이렇게 합니다. 동북공정으로 침탈한 역사의 중화인민공화국 국사와 현황. 그건 다음 시간에 여기서 이미 발표를 합니다. 제가 그걸 거기 가서 발표를 할 겁니다. 저건 우리 역사 바로 알기 위해서 미리서 제가 발표를 하는 겁니다. 왜냐? 이런 내용이니까 아시고 정말 관심 있는 분은 참여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한중 역사 전쟁, 한국은 왜 실패했는가? 이 실패했다, 그 역사 침탈이라는 말을 동북아 역사자들은 한국 학자들은 극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아직 실패 안 했다고 보니까. 여기부터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북사지라는 것이 바로 역사 침탈의 기지가 됐던 학술 잡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고조선에 대해서 아까 이미 설명했었던 거, 이게 아마 발표가 됩니다. 다 동북공정 백서에 나온 내용을 발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학술 발표를 하면 또 거기 또 다른 권위 있는 사람이 와서 토론을 해요. 저희 없앴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옳다 저리다 이거 그러면서 다 뺏겼잖아요. 싹 없앴어요. 그리고 저는 이 토론에 온 국민이 참석하도록 했어요. 온 국민이라고 어디 지금 이거요. 보도 자료 해봤자 기자들 쓰지 못해요. 한 줄도 안 나와요. 제가 그래서 이 소위 유튜브 우리 역사 바로 알기 유튜브에서 강의를 하면서 여기서 제가 모집을 하겠습니다. 참가자들을. 자,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누구든지 이 강의를 듣고 누구든지 관심 있는 분들은 이름, 전화, 메일, 집 주소, 간단한 자기소개를 그냥 이메일로, 이것도 고리-고구리예요. 그리고 네이버예요. 그리고 2월 23일까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보내세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이걸로 딱 보내주시면 그 모든 참가자들에게 10,000명이건 100,000명이건 1,000,000명이건 1,000,000명이건 다 제가 동북공정 백서 이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국민들이 다 참여하게 한다니까 뭐 거창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로서는. 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딱 하는데 이 회의는 대면과 비대면 하이브리드라고 합니다. 이걸 두 가지로 합니다. 그래서 비대면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아까 말한 대로 이걸로서 다 충분합니다. 그런데 대면 참가자를 75명만 들어갑니다. 75명만. 75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150명인데 기자회견실이 150석인데 절반만 가능해요. 근데 25명은 우리 임원들이라든가 또는 우리 발표자들이라든가 꼭 필요한 사람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 것은 맥시멈 50명이에요. 그래서 이 50명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생각을 했는데, 자, 이북을 보냈습니다. 그럼 읽으세요. 읽느냐 안 읽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걸 읽고 나서 발표자에 대한 질의, 이게 여러분 이게 학술대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 어떤 내용으로 발표한다고 분명히 질문한다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봤다시피 역사가 뺏겼는데 지금 보시면 그 900페이지를 다 읽으실지 모르지만 진짜 거기에 보면 정난하게 우리가 어떻게 뺏겼는가 하는 문제가 다 나옵니다. 그걸 보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 잃어버린 역사를 찾을 것인가 하는 회복 방안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50명 이하면 그 전원을 제가 초대를 하겠습니다. 초대를 하고 많이 보내주신 분이 너무 많으면 그 내용 의견을 중점에 보아가지고 우리 연구소에서 50명만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에게는 종이로 된 900페이지 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하드커버를 못했습니다. 그건 한 권에도 뭐 15,000원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개인 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없어서 못해서 그냥 했습니다만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예. 물론 그 책도 100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00원으로 볼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100원을 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100원도 제가 고리 연구소에서 부담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회장 참가자 1000에게는 동북공정 백서 종이책을 무료로 드린다. 그런데 3월 1일 날, 그 다음날, 왜냐하면 동북공정을 시작이 2월 28일에서 3월 1일까지 대회를 하면서 희한하게 걔들도 우리 그 기미 독립선을 하는 날 걔들은 동북공정 시작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3.1 독립선언에 우리 역사를 되찾자 하는데 그 2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북공정 20주년을 맞는 3.1절 2차 중화인민공화국이 침탈하는 우리 역사 되찾기 3.1 선언을 합니다. 이때 김인현 3월 1일 정오하듯이 우리는 2022년 3월 1일 정오 12시에 독립공원 안에 있는 서대문 독립관 앞에서 책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근데 미리서 신청하세요. 왜냐하면 지나가는 사람 다 가져가고 100원이니까. 예. 그래서 가치를 아는 분들은 적어도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가치를 안다고 생각하고 이분들이 그야말로 의병들이 돼서 쫙 버텨야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세요. 그날 그리고 3.1절 날은 3.1절 기려야 돼요. 그날 놀러 가는 날 아니에요. 좀 애들 손이라도 잡고 거기 오세요. 그리고 책을 가져가고 3.1 선언문을 내가 뭐라고 썼는가도 좀 보시고 1시간 동안 그쪽에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시겠다고 참가 신청을 하신 300명에게는 동북공정 백서를 거기도 무료로 전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행사도 비대면합니다. 다 이북으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하기를 바라면서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